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이었죠. 공동비대위원장이면 대표입니다, 사실상. 그런 박지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오늘까지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과냐? 내지는 당내 반응은 그거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콩가루 집안 양상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죠. 정말 많이 잘못했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내로남불이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견 후에 86 용태론을 거론한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 용태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서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 근데 금주라고 한다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상당한 진척이 돼서 뭔가 내용물이 거의 잡힐 정도가 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전후 맥락, 내용 이런 걸 보면 최근에 민주당이 그 여러 가지로 보였던 소위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잘못을 지금 비는 걸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뭐죠? 바로 그 짤짤이 논란 최강욱 의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은 2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여전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그걸 근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그렇죠? 수호 성명이 나왔습니다. 언급 없었고 박완주 의원 성추행 의혹 이것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 무엇을 사과한 것이냐? 그리고 왜 사과한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기자들이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그건 뭐 2심 재판 결과를 보고받았다. 뭐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공동비대위원장이 2명인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죠. 윤호중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과 협의된 바 없다. 논의된 적도 없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박지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형식상으로는 대표입니다. 대표격이죠. 그런데 개인 차원? 그러면 그냥 박지현이라는 어떤 젊은 정치인 한 사람의 의견이다. 지금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그러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민주당 내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실질적으로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사람, 민주당 사람 중에서 적어도 책임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젊은 여성 정치인 하나 데려다가 우리의 난국을 돌파하는 들러리 세우겠다.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뭐죠? 비대위가 존속하는 한 비대위원장이지만 비대위가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박지현이라는 이 사람은 언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까요? 자기가 뭐 이 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바꾸겠다? 그거는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못한 일이고 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고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그거를 당에 단 1%의 지분도 없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하겠다. 그것도 공동비대위원장을 언제까지 맡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비대위 체제는 아마 또 다른 비대위 체제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팬덤 정당을 대중정당으로 아니 설령 그 사람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다고 해도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6월, 7월 2달 남았습니다. 7월 달에는 전당대회 대표 경선한다고 어수선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6월 달 한 달 정도나 아니면 6월 달에도 비대위 자체가 날아가고 어나더 비대위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뭐 6월 지방선거 그 대략적인 그 판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비대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면 며칠 안 남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바꾸고 뭐 86 용태? 어림없는 일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바로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깔아뭉개고 깔아뭉개는데 오히려 윤호중 비대위원장식의 시각이 훨씬 당내에 많은 것 아니냐. 물론 누가 뭐 측정해 본 건 아니지만 우선 86 대표주자라고 흔히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곧바로 이런 거 올렸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틀린 자세와 방식으로 하셨다. 내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사장적 관점과 표현은 옳지 않다. 슬쩍 한쪽으로 시비를 걸었지만 사실상 넌 틀렸다. 이 얘기를 들이받은 겁니다. 김용민 의원 뭐 철험의 소속이죠. 강성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미 한 약속이 뭐죠?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약속은 작년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뒤집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이미 한 약속이라는 게 뭐죠? 혹시 올해 1월 달에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시절에 86 용태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586 용태론. 한 사람이라도 동조했습니까? 아무도 동조 안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성당원들도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의 팬덤 정치 청산 발언에 반대해서 김건희보다 박지원이 더 싫다.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당내의 강성당원들의 원색적인 비난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난했을 때 선거운동 기간에 당 게시판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기자회견한 거를 가지고 당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당 게시판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의 2대 대표 중에 한 사람을 마구 비난하고 네가 떠나라라고 막 내쫓으려고 하는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